최상위와 상위를 구분하는 그 한 끗 차이, GASM 요즘입니다. 자, 최상위권 대학을 합격시키기 위한 GASM만의 합격 전략, 그것이 무엇인가? 주제별 수업입니다. 주제별 수업 이미 많은 데에서 다른 데서 많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곳의 주제별 수업과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고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08년 이후에 유형별 테스트를 한 이후로는 주제별 수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학이. 그래서 왜 주제별 수업이 필요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별 수업의 인식편에 대한 어떤 소개와 함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과연 그럼 주제별 수업이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그게 포인트인데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가에 중점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반말로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수업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주어진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냥 찬성해, 반대해. 난 이렇게 생각해. 즉,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이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면서 논의점을 아예 흐트려 버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적고 있지? 왜 적고 있지라고 하는 감이 전혀 없는 거야. 주제별 수업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가에 포인트를 잡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왜 주제별 수업을 하느냐? 지금까지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대학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주제별 수업이 있고 주제별 수업은 무엇이다?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가에 대한 포인트다. 자, 대학을 파악을 해봅시다. 서울대부터 나왔어. 서울대는 왜? 논술을 만든 학교이고 김영종 교수님께서 논술이 전반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본을 가야 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폐지된 대신에 뭐가 남아있지? 면접이지. 따라서 말로 하는 논술 수업인 말로 하는 테스트인 구술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분석, 논증, 창의 이걸 기반으로 너희들이 다 이해를 해야 하며 연대 같은 경우 2006년 기출 예전 걸로 한번 보자는가. 예전엔 뭐를 테스트를 많이 했느냐라고 하면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그래서 사교육이 너무나 많이 활성화돼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그 지점도 있기는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과연 무엇을 테스트하고 싶은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지. 자,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겠대. 기본 소양이 뭐냐면 독서 활동, 예술 활동이라든가 체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겠어 라고 했는데 08년 이후에 조금 변화했지. 교과 과정을 조금 넣어달라. 그치? 학원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도 충분하게 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변화 추이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연대에서는 다면사고를 테스트하겠다. 그치?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내가 물어보겠다. 그런데 이 포인트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교과정 속에서 습득한 어떤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너희들이 뭐 한다는 전제로 이해한다는 전제로 내가 출제하겠어 라고 하는 이 포인트야. 좋아. 보입니까? 좋아. 2008년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겠어 라고 했다면 그 이유는 교과 과정에서 내겠어. 그러니 충분하게 풀 수 있지. 단 너희들이 뭘 안다는 전제로 그 주제와 개념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다는 전제로. 근데 과연
현실에서 현장 강의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니야. 알지 못한다라는 게 포인트지. 이 부분이야. 교수님이 이걸 이렇게 바꾸신 거야. 좋아. 정부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한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교과과정에서 끌어내라고. 좋아. 나는 인재를 뽑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뽑을 거냐면 너희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라고 가정하고 갈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와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치? 현장에서 너희들의 문제는 뭐야? 교과서를 좀 단순 지식으로 해서 수능, 객관식으로 답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그 부분을 어디에서? 주제별 수업에서 보강해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왜 알아야 되냐? 대학의 움직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학이 너희들한테 무엇을 왜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 좋아. 기존에 같은 주제별 수업이었는데 왜 다시 주제별 수업이 중요하게 되느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렇지. 고려대가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고대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주제별 수업이 필요함을 더 필요하게 부각된 거지.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대학 측의 발표 자료란 말이야. 대학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글을 주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뭘 찾아야 돼? 재심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 문제를 대체 왜 냈는지에 대한 출제 의도를 간파해 봐. 이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밥상에다가 돈가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쪽은 된장찌개. 딱 봐도 비교가 되지. 하나는 한식이고 하나는 양식이야. 이렇게 잘 짜여진 밥상을 줄 테니 내가 이 밥상을 이 밥상을 왜 줬는지를 너가 한번 의도를 파악해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2015학년에 획기적으로 고대가 변화를 했어. 어떻게 했느냐? 좋아. 나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안 주겠어. 어떻게 주겠어? 느슨하게 주겠어. 연관관계 그럼 누가 재구성해야 돼? 너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구성하게 맞게 너희들이 출제도를 직접 다시 글을 써봐. 이거야. 보입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한 밥상에는 양식, 한 밥상에는 한식을 정확하게 줬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료만 주시겠다라는 거야. 뭘로 만들 수도 있고 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된장찌개를 만들 수도 있는 재료들도 줄 수 있고 양식을 만들 수도 있게 줬다라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 밥상을 차리는 이유를 스스로 설정을 해서 그 재료를 갖고 만들어 봐. 이거야.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발표한 게 아니라 대학 측에서 직접 이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갔어. 그러면 당연히 어때? 제시문의 관계가 느슨할 수밖에 없지. 그 느슨한 관계 속에서 그렇지. 너희들이 직접 다른 어떤 논점이라든가 재료들을 갖고 와서 문제의식을 만들어서 출제의도까지 간파하면서 글을 써봐라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기존처럼 답이 없는 논술이 될 수도 있겠지. 단 여기서의 답이라는 건 논점 없이 쓰는 답이야. 전혀 아니야. 논점을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렇지. 문제의식을 얘기하면서 출제도까지 간파하며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A 답안도 되고 B, C 답안도 다 될 수 있어. 무엇을 설정하는 힘? 논점을 설정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고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해달라는 거야. 그냥 너희들 있잖아. 역사 교과서에서 블라블라 쓰고 그 다음에 도덕 교과서에서 블라블라 쓰고 국어 교과서에서 블라블라 쓰지 말고 이것들을 관통하는 뭔가를 제시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논의할 수 한번 있게 만들어봐. 이런 거라고. 이제 보입니까? 왜 주제별 수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누구를 통해서
대학의 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서울대 측에선 분석, 논증, 창의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 이거는 변화했다, 변화하지 않았다? 변화하지 않았어. 연대는 어떻게 변화했다?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너희들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로 문제를 한번 내볼게. 너희들이 그걸 유기적으로 한번 그렇지 짜내봐. 고대 이제 내가 많은 힌트를 주지 않겠어. 너희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연대와 고대의 변화 속에서 보입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너희들이 글을 매일 마주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뭐도 없는지 아니? 주제도 없이 쓴다라는 거 너희들 알잖아, 솔직히. 그치? 그래서 다른 인간 강사들과 다른 게 선생님이 너희들의 글의 실력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야. 국영수 111 찍는 너희들도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하지만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생님이 기준을 설정을 해줄 테니까 빨리 흡수하시면 분명히 대학이 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논의점을 펼쳐서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배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야. 좋아. 대학의 변화 보입니까?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의 샘플로 연대, 1호 모의. 자,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줬어. 뭐? 개인과 사회, 관계, 그 안에 뭐? 행복. 그치? 관점에서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해봐 라고 하면 가나다는 다 뭘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가나다의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을 거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 이게 극단적으로 논제를 비교해 주려고 갖고 온 건데 봐. 연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주를 좁혀줬어.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는 사회발전이라고 한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주면서 그것도 제시문을 몇 개밖에 주지 않았어? 2개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보입니까? 논제가 연대는 조금 더 구체적이지. 물론 중경외시 라인은 훨씬 더 구체적이야.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어떻게 다 배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범주를 좁혀서 내가 이렇게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쫓아와봐 라고 한다면 연대 같은 경우 그 범주를 조금 더 넓게 주고 넘어질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하는 그러나 그 포인트는 재심 가나다를 입체적으로 논의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인데 찾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논의점을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이따가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논의점을 찾았어야 하는구나를 찾아가면 됩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완전히 주제를 굉장히 어떻게 준다? 구체적으로 줘. 그 다음에 제시문을 몇 개씩이나 줘? 5개에서 6개를 줘.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3개, 고대는 몇 개? 2개. 그러면 어떠니? 제시문을 읽어야 하는 압박이 있지만 대신에 뭐를 많이 주는 거다?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거야. 반면 읽어야 하는 압박은 없지만 굉장히 느슨한 그 관계를 누가 집어넣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거를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갖다 넣어줘야 된다. 그 갖다 넣어줄 게 만약에 없어. 제시문이 2개야 이렇게. 근데 내가 뭔가 논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럼 끼워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거를 뭘 통해서?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그 끼워 넣을 수 있는 힘을 배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왜 그러니? 아까 연대에서 뭐라고 했어? 교과과정 19년 동안의 교과과정을 너희들이 이수했다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뭐냐면 주제별 수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좋아 봅시다. 연대에서 그럼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 부분도 너희들 충분히 이해한다. 재심은 나의 소설이야. 그치? 그 다음에 재심은 나의 철학 지문의 경우 내용을 굉장히 어떻게 읽었다? 평면적으로만 읽어서 보입니까? 너희들은 안 보이지? 논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갔어. 논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 그러면 너희들 현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도요 평면적으로 읽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논의점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내 머릿속에 논의점을 찾아야지 라고 먼저 하잖아. 그러고 읽으면 그나마 재심문이 늘 단순한 평면적으로 읽어내지는 않거든. 그래도 재심 간의 어떤 관계, 재심 간의 어떤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논의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뭐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했지? 그런데 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평면적으로 읽어낼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는 않아. 그래서 논의점을 찾는 방법을 이따가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고대 같은 경우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볼래? 이 논제에 충실한 답안은 종전의 유형에 맞는 답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어. 뭐가 나오겠니?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예전에 그냥 기억해, 너네들 여기 아직도 집착을 하는데 요약 알려주세요. 비교 알려주세요. 비판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요약이나 얘들아 비교나 비판은 왜 배워야 하냐면 논의하기 위한 논증 형식이기 때문인 거야. 이거는 이 파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뭔가를 객관적으로 보고 둘간을 비교해서 하나를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를 비판하면서 결국은 그건 뭐야? 내 의견을 논증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요약, 비교, 비판은 논증의 어떤 하나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그거 자체가 목적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고대가 이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종전의 유형에 맞춘 답안을 쓰지 말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완성된 글을 써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지. 또는 이제 머리 좋은 학생들은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힘은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어. 이거는 뭐야? 선생님이 이게 결국 논증이지. 뭐? 주제별 수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논의점을 스스로 찾아서 증명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논술 형식이 논증 형식으로 지금 OT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연대와 고대 화이팅! 좋아. 최상위를 가기 위해서는 최상위에 맞는 학습법이 사실은 필요해. 단순하게 중경외시 라인이라든가 그 이하의 어떤 제시문에 많은 제시문을 스피드하게 읽고 질문에 급하게 답하는 그런 지금 수업 방식으로는 절대 최상위권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스스로 한번 구축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제별 수업이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제는 알았지 너희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슬슬 어깨에 힘을 빼고 한번 느끼듯 파도를 타듯이 한번 느껴보자라는 거야. 자, 가볼까? 창씨 계명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 영어 공용화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반드시 쟁점화해서 찬반으로 가지 않아도 너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더 뭐가 나오겠니? 그렇지. 이거를 잠깐 꺼볼까? 뭐 예측할 수 있니? 그러면 너희들은 뭔가를 아는 거야. 창씨 계명 뭔가 그치 바꾼다라는 거야. 이름이든 그치. 그 다음에 영어 공용화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걸로 쓰자.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 그렇지. 꼭 이거 인터넷 아니어도 돼. 인터넷 용어 사용에 대한 찬반일 거라고. 그럼 이것을 가로지르는 게 과연 뭘까? 보입니까?
다양하게 논의를 펼칠 수 있지만 이것을 가로지르는 것은 뭐에 대한 거다? 자, 그걸 너희들한테 질문으로 남기고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물어보면 뭐 영어 공용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세계화 속에서 영어가 주도권을 잡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영어 공용화 해야 되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인터넷 용어 사용 뭐 어때 반가 하는 거 뭐 새로운 이모티콘 그거 어때요? 왜냐하면 신세대만의 어떤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게 가능하죠. 이렇게 단순하게 너희들은 뭐만 하냐면 찬성과 반대 물론 그 밑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근거가 과연 맞는지가 주제별 수업에서의 포인트야. 그 논의를 하는 그 저변에 깔린 전제, 그 논의를 하는데 그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다? 주제별 수업이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뒤에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다시 답으로 비교를 해주겠어.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답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답을 맞추기를 원하진 않지. 그치?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치? 선생님이 어떤 이론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설명해주고, 그럼 처음에 내가 생각이 왜 잘못됐지라고 하는 우리 지혜의 셈의 첨삭 시스템의 하나인 뭐 대면 첨삭도 이와 비슷한 거지. 따라서 오늘 선생님 수업도 그런 식으로 어떤 주제별 수업에 대한 어떤 길 방향 없이 이것을 가로지르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어. 그럼 이걸 잠깐 끄고라도 혼자 생각해봐. 영어 공용화 찬성인지 반대인지. 또는 이 창시 개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반대일 거야. 어떤 우리 역사적인 의식적 측면에서. 하지만 이것을 관통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워, 선생님이. 너희들 가르치면서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찬성하는 거야. 미쳤냐, 영어 공용화. 응? 막 흥분까지 하지. 토론까지 시키면. 인터넷 용어, 찬성이지. 이거는 반대인데 이건 찬성이고. 뭐가 없어서 그래? 기준이 없어서 그래. 그 저변에 흐르는 어떤 문제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거 포인트는 조금 다르지만 이걸 가기 위함이다라는 것만 보여줄게. 기존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시문에 이게 약간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데 이걸 왜 넣냐면 결국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느슨한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좀 전에 갔다 온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뭐 없이는 목적의식 없이는 이 스텝 2까지 갈 수가 없어. 힌트를 준다면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이 동영상을 듣는 애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중경외시 라인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스텝 1에서 미친 듯이 연습해야 돼. 스텝 1에서 중경외시 라인급 친구들은 뭐야? 문제식이나 출제 의도를 찾는 게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이하급에서는 이것까지 묻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중경외시 라인이다라고 하면 주제와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문제식과 출제 의도를 잘 간파하는 연습을 하고 나는 최상위권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주제별 수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다? 인식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별 수업에서 마지막에 커리큘럼을 주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아. 이 많은 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상위권을 가기에는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거기다가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 2개, 2등급 2개라고. 생각해 볼래? 정시에서 2등급 2개 맞아서 인서울 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그런데 고대가 이렇게 최저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논술로 뽑겠다는 건 그만큼 사고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이만큼 할 수 있는 정성과 노력은 쏟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이거 너희들 부모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점점 이제 너희들과의 세대 차이가 막 나면서 부모님들과 같은 어떤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이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그 갭을 메꿔 보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존의 주제별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기존 주제별 수업은 뭐를 전달하는데 배경식을 전달하는데 주력을 했지.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야.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충분한 내공, 지식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지에 대한 힘이 있긴 하거든. 그래서 배경 지식은 선생님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포인트에 무엇을 끌어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가에 포인트를 두면서 주제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 자, 봅시다. 어떤 현상에 그러니까 얘들아, 이 현상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너희들, 그러니까 현장 강의에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논의해? 현상에 대해서 논의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배가 아픈 거는 말이야. 현상이지 내 배가 아픈 건. 그런데 원인은 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 배가 고파서 그치 먹지 못해서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수 있는 거라고. 그치?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은. 뭘 찾아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라. 제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포인트를 잡아라. 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그치? 포인트입니다. 다시 갑니다. 기존에 배경 지식을 전달했었던 주제별 수업이라고 한다면 선생님과 앞으로 할 주제별 수업은 뭐다? 어떤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선생님이 끝까지 최상위권 합격을 위해서 달리는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고대. 선생님 2002년도를 갖고 왔어요. 그 뒤에는 당연히 다른 학교의 다른 연도를 비교해 주겠지.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의 고대는 2008년 그 부군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아예 예전 걸로 연습을 하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더 나아. 예전에는 고대가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그냥 이렇게 냈어, 진짜. 주제에 대해서 제시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논의하시오. 끝! 이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형으로 너희들이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대. 자, 볼까? 제시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 인간은 오로지 언어가 대상의 표상을 그에게 제시하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 뭐야? 그럼 포인트가 뭐야? 언어가 제시하는 대로밖에 살 수 없어. 언어의 뭐야? 중요성이겠지. 언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절대적인 거네. 물음표를 둔 거는 너희들의 어떤 추론 능력이지. 그러면 제시문 2는 뭐라고 해야겠어? 제시문 1은 그치? 언어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렇지. 2는 뭐야? 언어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3. 조지 오웰의 1984. 이게 뭐였지? 그치? 어떤 전체주의를 위해서 언어라든가 이런 거를 축약하거나 없애서 사고를 통제시키는 그거야. 이거 소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제시문 4에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 사전 발간해서 그치 인터넷 용어 아까 얘기했지 반가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사전으로 발간할 정도야.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냈단 말이야. 이랬을 때 그런가? 뭔가 주제별 수업을 아직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네. 언어가 절대적인 거래. 절대적인 거. 조지 오웰은 또 뭐고 이거 인터넷 사전 발간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까 우리 샘플에서 봤던 거 기억나지? 영어 공용화 이렇게 그 궁금증을 안고 가야 돼.
여기서 약간 또 잔소리를 하자면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너희들은 바로 답을 달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 선생님이 미친 듯이 고민하잖아. 그러면 가끔 학원을 그만두기도 해. 뭐 고민하기 싫다라는 거야. 그러나 최상위급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갈 가능성은 없어. 이해했니? 그냥 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잘 따라와. 영어 공용은 또 뭐야? 아예 두 갈식으로 답부터 얘기하지. 두 갈식으로 답부터 제시해서는 너희들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미래사회의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을 하라 그랬어. 미래사회에서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고, 서강대, 아까 고대는 2002년이어서 서강대는 2007년입니다. 자, 봅시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오직 한 사람, 이 가성 오빠가 혼자 미소를 지었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알아들었다. 오케이. 제시문 2는 말은 뜻을 잡기 위한 도구야. 따라서 뜻을 잡고 나면 말은 잊어버려. 결국 뭐야? 말은 뭐야? 도구야. 이런 뜻이겠지. 그치? 말은 도구야. 이제 조금 전에 고대 거하고 뭔가 뉘앙스가 보이니? 자, 3에서는 서양의 의사소통은 전통적으로 언어의 절대 의존을 전제로 해왔지. 언어가 말이야 사고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오케이. 이제 보입니까? 제시문 1은 언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누군가와는 그렇지. 뜻을 얘기할 수 있어. 전달할 수 있어. 제시문 2. 웃기지 마. 그래도 말은 필요하지. 단 말은 뭐에 불과해? 도구에 불과해. 3. 웃기네. 언어는 뭐야? 절대적인 거야. 사고를 재구성할 수도 있지. 자, 비교 한번 다시 볼까? 고대야. 그렇지. 인간은 그치 언어가 제시한 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 그만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 개소리하지 마. 언어는 상대적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조지 오웰과 인터넷 어떤 문자는 왜 나왔을까를 비교하고 서강대를 가로지르는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 단 도구다. 즉 상대적이다. 이건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논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의사소통에 관한 견해니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최근 유형 2014년 건대입니다. 학교도 비교해야 돼. 고대, 그렇지. 서강대, 건대야. 그러면 건대에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상위권이 아니니 중위권 학교와 비교를 하면 건대 같은 경우는 바로 답을 줬어. 언어의 부재가 곧 사고의 부재라는 주장이 있어. 이거 두 갈식으로 첫 문장이 나왔어. 웃기지 마.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언어의 절대성.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언어의 상대성. 거기다가 똑같이 고대하고 똑같이 뭐가 나왔지? 조지 오웰이 나왔어. 이거 어쩌자는 거지? 언어에 대해서 왜 대체 물어보지? 언어가 절대적인가? 언어가 상대적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논의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이제 감을 잡았을 거야. 그래서 최상위권과 중위권의 어떤 문제의 접근도 조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고대와 서강대와 건대를 가로지르는 그렇지. 이게 보입니까? 가로지르는 게 뭘까? 주제별 수업을 조금 더 들어보면서 내가 지금 주제별 수업 안 하는 거 같니?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선생님 분명히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고려대에서 나왔던 현상이 뭐지? 서강대에서 현상을 얘기했나? 건대에서는 얘기했나? 그럼 그 현상을 그 저변에 깔린 어떤 문제가 뭐지? 언어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 뭐지? 이렇게 너희들이 약간 지금 뒤죽박죽 된 게 맞습니다. 자,
핵심 기출 목록을 98년부터 2014년까지 정리를 해봤어. 잘 안 보이지?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면에 띄운 건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오랫동안, 그치, 아까 우리 주제별 수업에서 뭘 건드는 거야? 내가 지금 언어를 건드리려고 했니? 처음에 인식이었니? 그렇지, 인식 파트야. 주제별 수업의 인식 편 안에서 계속 사례는 뭔가 언어를 막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뭐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식과 언어의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문제를 냈다라는 거.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이 많은 기출문제를 그냥 하나 풀어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 지혜쌤의 그 주제별 수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느냐. 지혜쌤 팀이 이 인식 파트를 4가지의 하위 주제로 분류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다른 수업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JSM에서는 봐봐. 이 인식 파트 편이었어. 아까. 그치? 첫 스타트 인식 편에 그 많은 기출 문제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언어와 인식으로 우선. 언어는 인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라고 하는 질문이 포인트였어. 그동안. 언어가 인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쳐? 이제 조금 생각나? 그러면 영어 공용화. 영어가 뭐야? 언어지. 언어는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면 영어를 공용화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세계 속에서의 사회 발전 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까지도 건들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때까지 조금 보입니까? 자, 보이길 바래. 이번에는 우리의 인식은 뭘로도 변화가 가능하다? 환경이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가 뭐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고가 그치. 좁지 않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환경에 따라, 여기서 이 환경은 경제적으로 부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환경에 따라 인간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주목하면서 출제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은 독립적일까? 종속적일까? 라고 질문을 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 뭐야? 주관과 객관. 주관과 객관은 구분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이 뭐지야? 이렇게 아까 그 많은 기출문제를 인식편으로 해서 4가지로 선생님이 분류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으로의 연결까지 너한테 묻고 싶은 거야. 단순한 환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환경이 뭐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인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육체와 어떤 정신, 즉 어떤 형식과 내용이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과 차분하게 주제별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영어 공용화 찬반이 아니라 언어와 인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논의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팀이 이렇게 분류한 것들은 일반론 것으로 연역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대학들의 기출문제를 다 분류해 본 결과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뭐겠어? 언어와 인식의 문제지. 그럼 급할 때는 그래도 뭐라도 보고 가야 된다? 언어와 인식의 관계에 대한 블라블라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가면 언어 문제가 났을 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눈으로 볼까? 우리 인간이야. 너희들을 생각해봐. 너희들 자신을. 그랬을 때 얘들아 조금 이제 지루해질 거야. 40분이 지났는데 이거 듣고 지루해서 막 힘들어. 대학 못 가. 알지? 선생님 그 현장 강의에서는 3시간 연강하고 힘들긴 개뿔 뭐 힘드냐고 얘기를 하는데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너희를 둘러싼 뭐 환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해? 지각하지. 그래서 언어를 통해 표현을 하든, 그치? 언어가 인식을 지배하든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주관과 객관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와 다 관련된 거다? 인식과 관련된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나를 둘러싼, 그러니까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식의 첫 스타트고 사고의 첫 스타트잖아. 그치?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인식편을 내는 거라고. 어쨌든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 속에서 뭔가를 지각하고 내가 인식해서 지각하는 건지 지각 때문에 인식하는 건지 어쨌든 그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인식 또는 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식편을 한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치? 한번 정리해 줄게. 인식 안에는 환경과 지각과 언어와 형식과 내용, 주관과 객관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범주를 좁혀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언어라고 하는 거야. 언어는 뭐에 영향을 미친다? 인식이야. 인식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든 언어가 인식에 영향을 미치든 어쨌든 간에 둘 간에는 뭐가 형성된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이게 너네들 이게 생뚱맞게 지금 나온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거 어디에 있어? 국어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교수님들은 뭐야? 너희들이 이거 이미 배웠지? 배웠을 거라고 전제하고 내가 문제를 낼게. 이러시는 거거든. 언어와 사고, 언어의 절대성에 대해서.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언어와 의사소통, 언어의 상대성에 대해서. 그래서 언어는 단지 우리의 사고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에 따라 생각하고 언어가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본다. 아까 기억나? 고대 2002 제시문 1과 똑같은 내용이지. 그건 아니다. 언어의 주요 기능은 표현과 의사소통일 뿐이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고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즉 뭐다? 표현과 그냥 의사소통, 주요 기능의 포인트를 맞춘 거다. 따라서 이게 다르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그치? 그럼 언어에 대한 태도는 경건하고 진지해야 돼. 아니야. 언어의 변형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아까 인터넷 용어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용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와야 되겠지? 언어와 인식편 안에서도 언어의 어떤 기능적 수단, 언어의 상대성에 대해를 가지고 와서 논의를 펼쳐야 한다라는 거야. 이제 보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처음에 봤던 문제로 다시 가면 고대의 인터넷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들 기억나니? 제시문 1과 2는 뭐야? 이론편이었다고. 3. 조지 오웰의 1984 어떤 그치 소설을 통한 너희들의 어떤 포인트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서강대 언어 수단이냐 언어가 수단이냐 절대적이냐 건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대해서 그치 제시문 1과 2를 통해서 논의하는 거. 결국은 뭐야? 이러한 것들을 가로질르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라는 거야.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찬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가섭이 뭐 이걸 이해했는지, 도구인지,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1984에서 사임이 언어를 줄이는 거 자체를 찬반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야. 이게 너희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온 거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러한 문제를 냈을 때 너희들은 단순하게 인터넷 언어 사용 안 돼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어떤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요. 그냥 우리 한글을 훼손시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접근한다던가 영어 공용어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세계화 속에서 그 흐름 따라가야 되죠. 우리 발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야. 배경이 뭐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언어가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야? 변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세계화, 인터넷 어떤 그 사용 확산 등의 어떤 배경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영어 공용어라든가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이유가 왜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지?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이야. 축약이라든가 변형,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떤 현상적인 측면이지. 그러면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아까 우리 인식 파트 편 안에서 언어와 인식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해 봤지. 그치? 언어는 인간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 특히 어디 부분? 사고와 인식의 관계 안에서라고 너희들이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랬을 때 언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언어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느냐, 언어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진다고.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개소리 하지 마. 이거 언어는 굉장히 건건하고 진지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수단이고 기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언어와 사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배우고 난 후에는 어떤 현상을 딱 바라볼 때 그냥 블라블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배경이라든가 이유,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6분을 막 달려왔더니 덥기도 하고 막 선생님 얼굴이 빨갈 텐데 다시 정리를 해주면 누가 변하고 있다? 대학이 변하고 있다. 그치? 특히 어디권의 대학이 변하고 있다? 최상위권의 대학이 변하고 있다. 오늘 선생님의 OT는 그냥 중하위권을 가기 위한 합격 전략이 아니라 상위와 최상위를 가르는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대학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최상위권. 근데 최상위권이 변하고 있다? 어떻게? 제시문을 굉장히 느슨하게 너희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직접 논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재를 뽑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주어야 된다. 어떻게?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그러면 주제별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현상과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의 구분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떠한 배경하에 어떤 이론을 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사실은 어디에 있다? 교과서에 있다. 100% 교과서 안에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단편적인 지식화했기 때문에 그 교과 과목의 어떤 통합 능력이 없어. 연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별 수업을 통해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현상과 그 안에 있는 배경이라든가 이유를 구분하고 그 이유 안에서의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되 단순하게 배경 지식에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와?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대 2002, 서강대 2007, 건대 2014년 이것들을 다 비교한 후에 모든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 관통하는 현상은 무엇이고 저변에 깔린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접근을 했을 때 너희들이 이건 어느 지점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우리는 누군가 나 스스로 먼저 뭐 하지? 판단을 하지. 그리고 누군가와 뭘 맺어? 관계를 맺지. 그치? 그러면서 뭐하?
교환을 하게 되면서 뭐 관습이 생기고 제도화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것들을 다 뭐해? 반성하고 나 스스로 다시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커리큘럼 속에서 기출문제를 받자마자 이 지점에 대한 논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논의점을 찾는 힘, 그것이 무엇이냐? 최상위권을 가기 위한 합격 전략이고 주제별 수업입니다. 좋아. 최상위와 상위를 구분하는 그 한 끗 차이, 지혜쌤의 주제별 수업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